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경기 확장과 코스피 사상 최고가가 예상됐던 2018년 증시는 기대와 달리 개걸음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지면서 성장주들보다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때일수록 저평가된 가치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의식주 관련 종목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이 미국에 발맞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와 투자를 억제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증시가 횡보해 수익률이 저조할 때는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로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수익률 변동성이 낮은 음식료와 유틸리티, 통신 등 주로 의식주 관련 업종을 지칭합니다. 이미 주식시장에는 경기 방어주의 소리 없는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도 코스피에서는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코리아와 동원수산, 마니커 등이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경기 하강 분위기에 주식시장의 매도 우위 분위기가 형성될 때면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 주가가 오른 음식료와 섬유의복, 유틸리티와 건설업종은 대표적인 저평가와 가치주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치주의 저평가 매력이 더 높아지는 요즘이 가치주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23% 내린 2351.89에 출발한 지수는 오전 중 약보합세를 유지하다 오후 들어 235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2360선 탈환을 시도했으나 탈환 직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논쟁은 다음 달 6일 예정인 미국계 대중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의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미중 간 무역 분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선 반영됐으며 무역 분쟁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력은 당분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기관은 1,002억 원, 개인은 87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1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03% 상승하면서 2,357.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개장부터 830선을 넘기며 반등을 넘봤는데요. 오전 내내 830포인트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모색하던 지수는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본격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날 기관은 113억 원, 외국인은 157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9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은 0.69% 상승하면서 836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 건설업, 증권, 섬유일복, 기계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 금융업, 전기가스업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업,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이 1%대 낙폭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가까이 내렸습니다. LG생활건강, 한국전력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포스코, KB금융 등 3%대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비금속, 통신 서비스, 건설, 제약 등 업종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신라젠, HLB, 셀트리온 제약 등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올랐으며 이 밖에 컴투스, 포스코캠텍, 코오롱 티슈진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노스, 펄어비스 등이 하락했으며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CJ E&M,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약세로 장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신세계, 삼성전기, 네이버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네이버, LG화학, 포스코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셀트리온 제약, 앱클론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신라젠, 컴투스, 포스코캠텍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바이로메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25일 하락 반전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1.19% 하락한 74.6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2일 주요 산유국의 증산 합의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에 그쳤고 일부 산유국의 생산 능력 문제로 실제 증산이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WTI가 4.6% 급등하는 등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한 데 따른 조정 또는 관망세로 풀이됩니다. 그 결과 WTI는 0.7% 하락한 68.08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발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술주의 약세로 나스닥 지수의 내림세가 더욱 도드라졌는데요. 버팀목 역할을 자처했던 에너지주도 국제유가의 하락 반전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말 자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날 24일 미 재무부가 중국 지분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계 지분이 최소 25%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상 중요한 기술에 투자하는 걸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500포인트까지 급락했던 다우지수의 막판 낙폭을 줄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설계자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도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지난 22일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이 내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제유가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33% 하락하면서 24,252.80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2.09% 내린 7,532.01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37% 하락하면서 2,717.0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모두 그 무역 갈등 고조에 하락했습니다. 무역 갈등 고조가 유럽 증시 하락을 주도한 것인데요. 유로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이날 전일 대비 0.49% 올랐습니다. 유로 상승은 수출주 중심의 유럽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FTSE 지수는 2.24% 하락했습니다. 7,509.8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1.92% 하락한 5,283.86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2.46% 하락하면서 12,270.3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11.54% 하락한 2,346.34포인트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71% 하락한 825.29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600원 떨어진 46,0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 내린 12만 8천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00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34만 8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올랐네요. 현재 21만 7,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올랐습니다. 현재 56,800원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18,000원 떨어진 152만 8천원 선에서 거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오른 31만 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변동 없이 26,1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전일 대비 16,000원 내렸습니다. 현재 79만 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옷쇼핑인데요. 현재 100원 오른 24만 2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00원 떨어진 18,1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50원 떨어졌습니다. 17,3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홈은 현재 300원 떨어진 42,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현재 110원 떨어진 6,71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현재 400원 오른 26,4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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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0.66포인트 오른 2357.88에 마감했습니다. 철강금속과 건설 그리고 증권이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섬유일복과 종이목재, 기계, 운수창고, 서비스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전기전자, 의료정밀, 통신은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5.25% 급락했으며 삼성전자도 1.27%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89%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LG생활건강이 1%대 하락세였으며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네이버 그리고 KB금융이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도 2%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셀트리온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73포인트 오른 836에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비금속과 운송장비 부품이 2%대 강세를 보였고 통신 서비스와 컴퓨터 서비스, 섬유의류, 종이목재와 제약, 금속 등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업종이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HLB가 4%대 강세였고 포스코캠텍과 컴투스도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대 오름세였고 메디톡스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노스가 4%대 하락세를 보였으며 펄어비스도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ENM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9.8원 오른 1117.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2개 면세구역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데 힘입어 25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 53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세계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1구역과 5구역을 모두 낙찰받아 점유율 상승이라는 투자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전일 대비 0.48% 하락했습니다. 현재 41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입니다. 최종우 포스코 캠텍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한 포스코가 25일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50년 역사상 최초의 비엔지니어 출신 내부 회장 후보인데요. 포스코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는 점도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전일 대비 2.54% 하락했습니다. 34만 5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적에 걸쳐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양호했던 점이 실적 증가를 이끌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형 건설기계는 중국과 선진국, 동남아 시장 등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2% 늘며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전일 대비 1.21% 하락했습니다. 현재 9,7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코디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핵심 기술인 음성인식 분야의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플랫폼 기업 코디엠이 25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디엠은 ESV와 함께 인공지능 의료용 로봇 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AI 스피커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 쇼핑,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자와 단말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특허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디엠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디엠 1.09% 하락했습니다. 현재 1,3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도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막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78.68포인트 내려주면서 22,338.1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강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112.82포인트 내렸습니다. 1786.46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주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하락한 것이 영향 미치면서 내렸습니다.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0.42포인트 내렸습니다. 2859.3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한때 상승 흐름 보였지만 하락세로 마감한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17.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2340.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8.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827.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업종이 1.69% 가까이 내리면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현재 2.93% 가까이 빠지면서 3%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4,9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든브릿지 증권 보겠습니다. 2.32% 가까이 빠지면서 2%대 중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빠졌고요. 3,3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화투자증권 보겠습니다. 2.34% 가까이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65원 정도 소폭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700원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셋대우 보겠습니다. 1.83%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 2%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6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8,590원에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보겠습니다. 1.76% 가까이 하락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 종목들 한번 보실 텐데요. 일양약품이 현재 4.22%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심경 납캡슐에서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되면서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1,450원 정도 주가 깎였고요. 32,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2.68% 가까이 빠지면서 3%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7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6,18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2.48%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 2%대 중반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9만 6,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대웅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삼성제약 보겠습니다. 2.4% 빠지면서 역시 2%대 중반의 하락세로 장 열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075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내 전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KC텍이 현재 2.15%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2,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I 종목 보겠습니다. 2.04% 가까이 내려주면서 2%대 초반에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5,7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KC 보겠습니다. 1.74% 가까이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9,7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철강 금속업종도 보겠습니다. 1.23% 가까이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신화실업이 현재 2.65% 가까이 빠지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2%대 중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00원 정도 깎였습니다. 22,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제강 보겠습니다. 2.36% 가까이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14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2.3% 가까이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12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13% 가까이 빠지면서 1% 넘게 하락해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가 현재 3.23% 가까이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3,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2.31%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210원 정도 하락했고요. 8,8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1.16%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삼화전기가 현재 3.46% 가까이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TA홀딩스 보겠습니다. 3.37%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9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5,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상승세 큰 업종들도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종이 0.31% 올라주면서 업종지수가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산업 종목이 1.73% 가까이 올라주면서 2%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2,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개발 보겠습니다. 현재 1.19% 가까이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3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뮤 ENC 보겠습니다. 1.3%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도 상승세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86% 가까이 파란불 켜면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1.5%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폭 다소 줄여가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46,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2.12%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8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83,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고요. 현재가는 12만 9천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도 보겠습니다. 0.14%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4,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0.94% 가까이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불 켰습니다. 7,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4만 1,0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0.43% 가까이 빠지면서 0.5%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1만 6,5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까지 보겠습니다. 1.55% 빠지면서 1%대 중반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4만 9,5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의약품 업종이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 현재 1.55% 가까이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종목이 현재 2.97% 가까이 빠지면서 3% 가까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6,35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바이오 보겠습니다. 현재 2.74% 가까이 빠지면서 22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7,8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양 ENG 보겠습니다. 2.75% 가까이 빠졌고요. 3% 가깝게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17,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양 ENG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들 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2.71% 가까이 빠지면서 어제 하락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카페24가 오늘 약세인데요. 3.81% 가까이 빠지면서 4%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6,700원 정도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16만 9,8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나와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1.84%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승세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6,0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T 부품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1.7% 가까이 빠지면서 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에너전트가 현재 어제 상승세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는 다소 침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23% 가까이 하락했고요. 현재 105원 정도 내렸습니다. 3,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우전자 보겠습니다. 현재 3.19%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4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21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KH바텍 보겠습니다. 3.14% 가까이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업종만이 현재 구간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원의 종목이 현재 14.65% 가까이 올라주면서 전체 업종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92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7,600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본 정밀전자 보겠습니다. 5.9% 가깝게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만 7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기술 보겠습니다. 3.78% 가까이 올라주면서 4%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7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아TI 보겠습니다. 현재 2.88% 가까이 올라주면서 3.1%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8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31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N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4% 가까이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6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95,8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0.37% 가까이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2,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52,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미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0.85%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9,1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는 코미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종목별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이 572억 원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5억 원, 485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19억 원, 외국인이 13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8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729계약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523계약 그리고 178계약 팔아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 부담 없는 주가 그리고 라인 핀테크 기대입니다. 다소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라인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전분 매출 성장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쇼핑 호조가 지속되며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은 6,0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고 매출도 지방선거와 다수 MMORPG 신작 광고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1,472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비용 증가인데요. AI와 핀테크 등 신사업 관련 인력 충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플랫폼 개발과 운영비는 전년 대비 27.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인의 인건비도 전년 대비 54.6% 증가한 148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라인 핀테크 기대감에 따른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라인페이와 라인파이낸셜을 통한 핀테크의 기대감 굉장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1분기 기준 라인페이 거래액은 1,730억엔인데요. 전년 대비 1,510억엔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가맹점 수도 연내 1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 가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일본 정부의 비연금 결제 확산 기조와 맞물리면서 빠른 확산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은 자산관리와 라인증권, 보험상품 공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페이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출 서비스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0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비용 증가 우려에 연초 이후의 주가는 16.9% 하락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자회사 라인의 주가는 핀테크 관련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의 상대 주가 괴리도는 연초 0%에서 25%까지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연결 실적 악화의 한 축이 라인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괴리는 과도하다고 짚히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퍼밴드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비용에 대한 기저까지 감안해 봤을 때 분기 단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짚히고 있습니다. 네, 라인페이와 라인파이낸셜 통한 핀테크 기대감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네이버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전일 대비 1.07%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74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현대제철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2분기부터 기대되는 안정적인 영업 실적입니다. 2분기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적 실적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제철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2분기 현대제철의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9천억 원과 3,3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수기 효과와 특수광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양호한 철강 판매량과 철스크랩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에 따른 봉연강류 스프레드 확대 및 고로 원가 하락과 후판을 비롯한 가격 인상으로 판재료 스프레드 또한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인 3,372억 원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걸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니켈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스테인리스 제품 판가 인상 실패로 현대 BNG 스틸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가 예상되지만 해외 법인들의 양호한 실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3,651억 원과 유사한 수준인 3,662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3분기에는 비수기 도입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연강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에 따른 양호한 영업 실적까지 짚히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철스크랩 가격이 6월 초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 철근의 유통 가격은 5월 중순 바닥 이후 급격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철근 기준 가격 인하 요인이 있지만 2분기의 가격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감안해 보면 큰 폭의 가격 인하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한 특수광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적자폭의 감소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대제철의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3,14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리포트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1분기 어닝쇼크 이후에 2분기부터 영업실적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 수혜 또한 기대되는 현대제철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2분기를 넘어서 올해 실적 전체가 기대가 되고 있는 현대제철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전일 대비 1.23%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56,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KT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5G 시장 선도, 배당 메리트라는 제목입니다. 양호한 2분기 실적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 KT인데요.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영업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은 5조 8,091억 원으로 시장 예상 수준일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3,973억 원으로 예상치를 1.6%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부가세 환급금이 늘어 인건비 증가를 상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분기 서비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PTV는 4.2% 늘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KT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동통신 매출액은 요금 인하로 1% 감소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은 매출이 호조세 보이면서 성장 이끌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IPTV의 매출액은 가입자 증가로 11% 증가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은 기가인터넷의 비중 상승으로 3.5%의 증가폭 보일 전망입니다. 6월 27일에 KT와 스카이라이프가 합산해서 점유율 33.3%로 규제받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28일부터는 양사가 각각 별개로 33.3%로 규제받게 됩니다. KT는 가입자 유치와 M&A를 통한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8년과 19년 영업이익률은 17년과 같은 5.9%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와 5G 설비 투자 및 주파수 관련 상각비의 증가 때문인데요. 하지만 20년에는 5G와 부동산 매출이 급증하면서 6.5%까지 상승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 선보였습니다. KT는 35.GHz 그리고 28GHz 고주파 대역 이용으로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KT는 67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 그리고 3,674개의 통신국사, 417만 개의 전신주, 7만 개의 공중전화 그리고 대규모 관로를 활용해서 촘촘한 기지국과 장비를 연결합니다. 유선과 무선망을 융합한 효율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대로 KT가 경쟁사의 필수 설비를 제공하게 되면 임대 수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IPTV와 부동산 그리고 5G가 중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해 줄 것으로 보이는 KT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KT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 현재 전일 대비 0.36%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7,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T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현대글로비스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길을 잃진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신저가 기록하면서 우려 나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 분할합병 계획을 철회하기로 밝힌 이후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20% 하락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예상되는 수혜가 컸던 만큼 실망 매물이 나왔고 불확실성이 단기 확대되면서 투자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으며 글로비스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주가는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였던 지난 2월보다 더 낮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어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해 보인다고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편을 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개편이 지연될수록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커질 계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회 관계자들의 불신 역시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안에 대한 모비스 주주들의 반발 감안해 봤을 때 재추진했을 때의 글로비스의 수혜는 줄어들 가능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할 합병 등 개편에 따른 비유기적 성장 배제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M&A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으로써 글로비스의 물류 경쟁력과 현금 창출력에 대한 재평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불확실성 키우고 있지만 글로비스에게는 개편에 따른 저평가 해소 요인이 더 크게 보입니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3월 이후에 지배구조 프레임에 갇혀 증시에서 소외된 탓에 개선 요인들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적은 1분기에 바닥을 지나 2분기에는 시장 기대에 부합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장기 비전에서 드러난 글로비스의 중요성 감안해 봤을 때 기아차 인도 공장의 CKD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크 부문은 1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산업 대비 상대 우위의 실적 유지해 줄 것으로 보여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 2분기의 실적 반등세 지피고 있고요. 본업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올해 전체의 성장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재 0.4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2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26일 애경산업에 대해 중국 온라인 주 구매층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80년대생을 일컫는 바링허우와 90년대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링허우라면서 애경산업 제품이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1,000원에서 8만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산업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81% 상승해 600원 오른 75,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역직구 채널에서도 AG20 팩트의 감신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팩트 부문에서 기간별 판매량은 차이가 있으나 누적 판매량 대비 후기수가 현지 및 글로벌 화장품 업체 대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경산업 AG20는 국내에서 10번째 시즌, 중국 6번째 시즌, 일본 시즌 8.5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AG20 브랜드로 마스크팩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마스크팩은 현재 백화점과 면세점 2개의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KTNG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KTNG에 대해 올해 하반기 담배 수출 정상화와 전자담배 판매 증가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목표 주가 13만 5천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KTNG 현재가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8% 상승해 500원 오른 10만 4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분기 수출 담배 매출액은 1.3% 감소에 그쳐 1분기 44.1% 감소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중동 유통을 담당하는 알로코자이와 수출 협상이 완료돼 4월부터 중동 수출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4분기까지 전자담배 판매 지역이 확대되고 6월에서 8월 고속생산 설비 도입으로 전자담배 핏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자담배는 월 2억 개비 판매가 예상돼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6일 LG 이노텍이 2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3분기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3% 하락했고요. 현재 1,500원 떨어진 14만 3,500원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1조 4,599억 원이지만 영업적자 1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는 북미 주요 거래선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 전 기존 제품의 재고 조정에 따른 비수기 구간으로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및 3D 생싱 모듈,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 등의 고부가 가치 부품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부터는 성수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3분기 매출액은 16.3% 늘어난 2조 784억 원, 영업이익은 47.4% 증가한 82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주요 거래선의 신규 메이저 스마트폰 출시가 전작 대비 빨라지는 효과와 3D 센싱 모듈 채택 확대로 카메라 모듈 중심의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는 4분기에 극대화되면서 확연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LG 이노텍의 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말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진했으나 25일은 4%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단기 실적 하락으로 급락 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라며 하반기 이후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JKW 및 퀄컴 등 LG그룹의 전장 사업 확장에 따른 성장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고영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고영에 대해 스마트 공장의 확대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시세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영 시세 상황입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18% 하락해 200원 주가 빠진 10만 8,800원 선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영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28% 증가한 626억 원, 영업이익은 68% 늘어난 15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3D AOI 자동 광학 검사가 큰 폭의 이익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또한 최근 전자제품의 부품 소형화와 고집적화 안정성 등에 대한 요구로 검사 장비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2D 검사 장비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낮아 3D 검사 장비로 대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보락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전일 대비 14.53% 상승해 500원 오른 3,940원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부국철강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1.19%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75원 오른 3,7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AMP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7원 올랐고요. 724원 선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일 대비 5%대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가 75원 오른 1,525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5.35% 상승해 1,400원 오른 27,550원 선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전일 대비 5.46%대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가 230원 오른 4,345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웰바이오텍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1.81% 하락폭 보이면서 1,170원 주가 빠진 8,400원 선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역시 이거래일 연속세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145원 주가 빠졌고요.
현재 1,3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TAE 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48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5,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ICK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85원 올랐고요. 1,670원 선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딤입니다. 전일 대비 21.10%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650원 오른 3,7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H&T입니다. 2거래의 연속 상승세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660원 오른 4,2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이즈입니다. 전일 대비 8.12% 하락해 330원, 주가 빠진 3,745원 선에서 현재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전일 대비 380원 떨어졌고요. 현재 4,59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전일 대비 7.40% 하락해 115원 떨어진 1,4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재 수입과 관련된 내용까지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짚어줬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내 부채 문제가 심각한 주체는 기업 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문이나 기계 부문에 있어서의 부채 비율은 오히려 주요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상황에서 고용 문제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별 고용 증감 추이를 보면 시진핑 집권 이후 2015년부터 본격화된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2차 산업 부문에서의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원활한 노동 이동이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미국의 소비재 수입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과 미국의 소비가 회복 추세를 보일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모두 양호한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의 소비 심리라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4월부터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력도 향후에 기대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장률의 하향 안정화와 단기적인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최근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견조한 노동시장, 강건한 소비 심리 등을 고려할 때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자리 수가 실업자 수를 상회할 만큼 양호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임금 상승까지 가시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소비재 수입 사이클 또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신흥국과 관련된 불안감을 제어해줄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분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모두 현 시점에서는 준내 구제와 비내 구제를 중심으로 소비 사이클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회복세에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재 수입 사이클입니다. 신흥국의 불안감을 조금은 낮춰주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